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대제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판재류 해외 그리고 저수익 사업의 구조조정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네요. 결국에는 자, 올해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8,020억 원에서 1조 1,050억 원으로 플러스 38% 상향한 이런 어떤 그 전망을 한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고, 자, 보면 7천 시장에서의 그 컨센 연결 기준은 7,204억 원에서 2018년 연결 영업이익이 1조를 넘는 1조 261억 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자, 결국에는 2014년 1조 4,9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작년까지 6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판재류와 봉용각류 요 부분에서 등락폭이 있었지만 좀 힘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올해 7년 만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에 대한 부분이 이 철강업이 그동안 굉장히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이 자동차 업황도 극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2020년 연결 영업이익이 730억 원에 그쳤기 때문인 것이다. 자, 진가폭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판재류는 스프레드 확대와 특수강 부분의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자동차 강판은 4년 만에 인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조선양 후판 역시 중국발 가격 상승과 수익 감소가 나타나면서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가 예상이 된다. 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중심에는 판재류와 해외 그리고 저수익 사업의 구조조정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그 철강 업황에 대한 구조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런 어떤 점을 볼 수 있겠다. 결국에는 업황 회복에 포커스를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철군과 H형광으로 대변되는 봉용각류의 2021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자, 2019년 대비 2020년 봉용각류 시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잘 대응하며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전년에 개선된 폭이 컸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판재류와 해외 종속 회사이다. 판재류는 앞서서 언급한 그런 어떤 부분과 같이 중국 철강 업황의 호조에 따라서 스프레이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종속 회사 중에서도 중국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2019년에 저점을 확인하고 2020년부터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전기로 열연 칼라 강판 저수익 사업의 철수 역시 이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ROE가 2.1, 3.5에서 상향이지만 적정은 0.4를 유지한다. 그렇게 해서 ROE 역시 추가적인 개선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철강 업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턴 어라운드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주가에 있어서 자 149,500원까지 갔었던 그런 어떤 종목이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거의 뭐 V자 반등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하락폭 속에서도 다시금 반등세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자리가 참 심리적으로는 되게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이럴 때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담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거래량 터지면서 자동차 업황이 그 회복된다는 것은 철강 업황 또한 그에 연동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에서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투신에서 받쳐주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금 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9.92 정도 이렇게 해서 순매수세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업황의 회복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보면 헨리 데이비스 소로스가 얘기했던 자연주의 철학자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욕적이고 비관적인 측면은 인간의 군집성에 있다. 양떼처럼 앞사람을 무작정 따라가는 모습을 보라. 자, 보면 이런 어떤 심리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하락할 때 공포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군중 심리가 휩싸여져서 뭐 더군다나 코로나 여파로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는 좋은 기업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현대제철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현대제철이 한번 철강업이 그 시류를 타면 강력하게 올라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강한 반등 또한 윗선에서의 가격선과 윗선에서의 가격선 이런 어떤 가격선 뭐 결국에는 현재는 그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어떤 구간대가 오히려 더 좋은 시점이다. 자 이전에 철강업황이 한번 그 탄력을 받으면 저가에서 거의 7천을 하던 게 이런 어떤 강한 랠리를 펼쳤네요.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어떤 구간에서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성장성을 많이 그 밸류를 줬던 시장의 트렌드가 다시금 그 가치주로서의 이동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장 가치에서 가치주로서의 정통 가치주로서의 그 시장에서의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저점을 찍고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떤 그 마음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그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 시장에 있어서 지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게 현대제철 철강업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다시 조명을 받는 날이 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포커스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